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체크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 오늘도 좀 다양한 소식들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최대 화두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FOMC의 금리 결정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기술주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기술주들이 대거 폭락하는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또 내년도 금리 인하 축소를 시사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이슈이기도 하죠. 이 발표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지금 크게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도 오늘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좀 기사로 내용 자세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FOMC의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앞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라는 예측은 어느 정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추가적으로 발언이 나왔던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의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인상이 사실상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이 시장에 좀 충격파를 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경우에 주식시장에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국채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다른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술주들이 이번 FOMC의 결과 발표 직후에 크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장 마감을 했을 때 2.4% 떨어진 가격에 마감을 했었고요. 엔비디아는 2.94%, 구글은 3% 넘는 주가의 하락을 보이면서 시장에 가장 큰 충격파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의 대장주죠. 메타 같은 경우에도 1.7%, 애플은 2%, 테슬라도 1.47% 빠지는 등 나스닥을 대표하는 그리고 빅테크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주가들이 최소 1%, 최대 3% 가까이 빠지면서 굉장히 큰 충격파를 입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개장 상황에서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과연 하반기에 어떤 경제 지표를 통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변수를 가져갈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금리가 올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여러 경제 지표들이 부정적으로 나왔고요. 이런 불안감들이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결과로 도달이 됐었죠. 그 말인즉슨 또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떤 변수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베이비 스텝이 가능하겠다라는 게 현재로서는 우세하지만 또다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하반기에는 이 금리의 변수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 오늘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죠.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둘러싼 이야기들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기업 이야기일까요? 네,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갈등의 요소들이 여러 미국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에는 화웨이의 반도체 칩을 놓고 한번 큰 논란이 있었죠. 이번에는 배터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기사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보시죠. 공화당 의원이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 CATL과 테슬라의 관계를 둘러싼 내용들을 좀 알아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중국의 최대 배터리 업체죠. 이 CATL과 테슬라의 계약 관계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두 기업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이 중국 배터리 업체로 또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1위 기업이자 전 세계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ATL, 중국어로는 닝더스다이라고 부릅니다. CATL과 관련해서 테슬라가 엮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를 놓고 경제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반도체 칩이 미국 칩이 쓰였다라는 문제 제기도 바로 미국의 의회에서 이루어졌고요. 이번엔 테슬라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배터리 제휴 같은 경우에 중국 기업과 같이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공화당 출신인 미국의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스미스가요,
이번에 테슬라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밝혀라라는 서한을 보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요. 테슬라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중국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것인데요. 최근에 IRA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요. 미국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미국과 관계 있는 FTA를 맺은 국가 등에서 수입한 광물 등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을 해야 되고 수익을 내야 되는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러한 규정만 따르면 수익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묘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포드 같은 경우에는 CATL과 손을 잡고요. 합작 공장을 미국에 짓습니다. 그런데 이 CATL과 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합작 공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상 미국 기업으로서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문제가 사실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미국 최대의 전기차 생산 기업이자 전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 역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 의회의 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테슬라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을 위한 그리고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오히려 이런 미봉책 등을 통해서 중국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식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는 미국의 정책들이 약간의 스텝이 꼬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참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중국이 잘 안 될 경우, 중국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미국 경제도 역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라는 고민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과연 테슬라가 이 CATL과 손을 잡고 어떤 배터리 전략을 가져가는지 그리고 그 서한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요. 미국 기업들의 배터리 전략, 중국 기업과의 제휴가 어디로 갈지가 결단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측면을 따졌을 때 이 테슬라의 입장 표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기사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중국 CATL과 테슬라의 관계를 둘러싼 이슈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앞선 이야기와 연결된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를 위한 법이라면 이에 대한 반대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에서 프랑스판 IRA법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미국을 타깃으로 했어야 되는 법안인데 문제는 한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기사 확인해 보시죠. 이 프랑스판 IRA 최종안 공개 한중일의 분리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자, 저희가 일전에도 이 프랑스판 IRA법에 관한 내용들은 좀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최종안이 드디어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인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갈등이 왜 아시아 지역으로 불똥이 튀었는지는 좀 의구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결정들이 발표가 되면서 결국엔 한국과 중국, 일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프랑스는요, 철강과 알루미늄, 기타 재료, 그리고 배터리와 조립, 운송 6개 항목을 평가를 해서 이거를 바탕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수들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피해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죠. 현대 기아차로 물똥이 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인데요. 왜 미국과 프랑스의 이러한 갈등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의 전기차 기업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따라서 국제적인 경쟁력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발표된 이 법안의 내용들은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추동훈 기자님과 기업 이슈들 살펴봤습니다.